맹자 양해왕편 1장이요. 어느 책이든 첫 장은 중요하죠, 그죠? 맹자는 공자와 좀 차이점이 성격이 일단 맹자는 날카로워요. 성격이 날카롭고 공자는 부드러운 성격이죠, 그죠? 진리를 말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맹자는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고, 이 맹자는 이제 제왕들한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말투가 그렇게 날카롭다 보니까. 그래서 활동 범위도 좀 좁고 그랬는데, 공자는 성격이 부드러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폭넓게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성격이 부드러워서 공자는 성현이라 그랬고, 안자는 아성이라 그랬고, 공자는 성인이라 그랬고, 안자는 아성이라 그랬고, 맹자는 그냥 대현이라 그랬죠, 그죠? 등급을 그렇게 차이를 뒀어요. 공자와 안자와 맹자를 그렇게 등급을 차이를 뒀어요, 그죠? 1장 인의라는 것은 제가 제목을 이제 붙인 것이거든요. 이제 장마다 제목을 붙여서 그것을 편에서는 무슨 얘기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을 인이라고 달았어요. 맹자 견 양해왕, 맹자께서 양해왕을 뵙고 양해왕왈 수 불원 천리 이래 역장유의 오국호 맹자 대왈 왕 하필왈리 역유인이 이의 여기서 인이라고 인이뿐입니다. 또한 인이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이제 맹자가 양해왕을 뵙고, 맹자가 양해왕을 배웠는데, 양해왕이 말하기를 수 불원 천리 이래 역장유의 리 오국호. 수는 이제 노인수, 보통 노인을 수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노인을 노인이라고 말한 것이, 이 양해왕이 맹자를 얕봐서 노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노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그냥 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 지금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요 수를 그냥 노인이라고 번역한 책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노인과 노인장은 엄연히 다르죠, 그죠? 노인장은 노인 중에서도 어른이라는 얘기로 노인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말에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어르신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맹자에서 얘기하는 이 수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노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말에 그냥 어른이 뭐 어쩌고 노인이 어쩌고 그러면은 이건 비하하는 표현인데, 어르신이라 그러면은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노인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 불원 천리 이래,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노인장께서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제나라에서 이제 맹자가 양나라로 갔거든요. 제나라로 갈 때는 이제 유리 그랬어요. 놀러 겸 이제 제나라에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유람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이 양해왕이
이제 그 전쟁만 하면은 지거든. 전쟁만 하면은 지고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효왕이 이제 패백을 써서 패백을 후하게 해서 이제 어진 인재를 이제 그 이제 대접을 한다고 자기를 낮추고 패백을 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이 서문에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때 불러서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양나라에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한 그 이제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까 또한 장차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요 의문문이죠, 그죠? 그 어르신이 불원 천리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장차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기 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해 말씀하기를 왕 하필 완리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 하필 의문사 하필이죠, 그죠? 의문사 하죠, 그죠? 이것을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해 되죠, 그죠? 근데 이 하필이라는 것은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하십니까? 왕께서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하십니까? 여규 인이 이의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저기 그 양해왕이 처음 저기 그 이제 맹자를 저기 그 이제 뵙고 이제 한 말이죠, 그죠? 그 말이 불원천리일에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로운 방도를 저기 그 우리나라의 이로운 방도를 내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맹자가 요걸 가지고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자 같았으면은 그 이로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라고 저기 얘기했을 텐데 맹자는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네. 하필 완리 있고 그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왕께서 또한 마땅히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요렇게 해서 공자 같으면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나 맹자는 하필 완리 어찌 반드시 왕께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익을 말씀하지 말고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인과 의가 있을 뿐이죠, 그죠? 이로움보다는, 그죠? 그것을 맹자께서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꼬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맹자가 성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좀 넘어갑니다. 요것이 맹자는 이렇게 말을 풀어서 까다롭게 꼬아서 했기 때문에 말이 대단히 길어요. 자, 양해왕은 위후 영이야. 위나라 제후 영이다. 위나라 제후 영이다 그랬는데 양이라 그랬죠, 그죠? 요것은 서문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진나라가 위나라 이 한나라 그다음에 조나라 이 요 진나라가 춘추 5패의 하나였죠. 춘추 시대 때 대단히 권력이 강성했던 나라인데 요 진나라가 위나라와 한나라와 조나라로 세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그죠? 요 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요것이 저기 그 위가 이제 그 진나라의 대통을 이어받고 그다음에 한과 이제 그 조가 이제 그 각자의 저기 그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니까 요 저기 그 양해왕은 이제 그 이게 진나라의 그 채통을 저기 그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그 항상 이렇게 그 이 내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큰 나라였는데 힘이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랬는데 저기 그 요 나라가 작아지니까 이제 그 영토를 저기 그 넓히기 위해서 그냥 계속 전쟁을 해요. 그 요 저기 그 이제 제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그 태자 저기 그 죽고 그 저기 그 장군을 잃고 그랬고 이제 저기 그 진나라하고 그 옆에 진나라하고 이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는 땅을 저기 그 700리를 뺏겼대요. 그리고 저기 초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7읍을 저기 그 뺏겼고 그래서 저기 그 이제 그것이 한이 돼서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3번이나 이렇게 줬으니까 나라 국세가 약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그 이제 맹자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위나라 제후 영이다. 이제 위나라 제후 영인데 그래서 저기 전쟁에 지고 이제 세력이 더 약해지니까 도읍을 저기 그 양땅으로 옮겼어요. 요 양땅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이제 위나라라고 안 그러고 이제 그 양나라라 그러고 양나라 해왕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 도읍을 대량으로 옮겼다. 도읍이 대량으로 옮기고 참칭왕 그 왕을 칭했다. 원래 이 제국에는 왕을 칭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춘추 5패에서부터 이제 그 5패가 저기 그 이 제후인데 그 원래 그 제후는 공이죠, 그죠? 제일 높은 제후가 공이고 그 다음에 제후가 후, 그 다음에 백자남 이렇게 되는 것이 저기 그 이제 제후의 서열인데 요 저기 그 이제 왕을 칭한 거예요. 왕은 이 천자나라에만 왕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저기 그 참이라는 말은 분수를 넘어서 칭한다는 얘기예요. 분수를 넘어서 왕이라고 칭했고 이제 시호를 받은 것이 해이다. 이 시호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저기 그 생전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이제 그 해, 요 시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시호에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 문이 있고 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 해가 있고 정이 있고 뭐 이렇게 저기 그 시호를 내리는데 왕의 칭호도 이제 이렇게 저기 그 죽은 다음에 원래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이제 해왕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금상이라 그래요. 지금 이제 이제 주상 그러는데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해라고 칭했고 이 천자는 그 살아 있어도 그냥 왕이죠, 그죠? 그 왕께서 이제 그렇게 저기 부르는 것이고요. 사기에 해왕 35년에 비례 후패 요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를 낮추고 이제 패백을 후하게 해가지고 이 현자를 초빙을 했다. 양해왕이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해서 계속 실패하고 국력은 약해지니까 이제 모사를 그 훌륭한 책사를 이제 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현자를 초빙을 했는데 이 맹가가 양나라에 이르러서 맹가가 양나라에 이르렀다. 이때 제나라에서 저기 유람을 하다가 양나라로 이제 그래서 갔다는 얘기예요. 맹가가 수는 장노야 노인의 장이다. 노인의 장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하라 그러면은 어르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아이고 시끄러운데 이거. 어. 우리말로 저기 번역을 하면은 이 저기 그 수는 어르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장로라는 얘기죠, 그죠? 이 장로라는 말은 이 한자의 이 장로라는 말은 이 한 동네에 저기 그 으뜸이 되는 어른이라는 얘기 원래가 한 지역의 으뜸이 되는 어른. 이 장로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기 그 한 고을에는 삼로가 있다 그랬죠. 삼로가. 그러니까 그 이제 각자 저기 그 고을에 저기 그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가서 그 고을을 다스리되 그 고을에서 저기 그 이제 남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저기 어른들을 이제 셋을 뒀다 그랬죠. 장로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이제 중앙에서 내려간 관리도 장로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 결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 말하자면은 그 자문력이죠, 이 장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이 노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 수를 그 어르신 또는 저기 그 이제 그 이 장로 요렇게 저기 그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을요. 그거의 칭이고 왕소일이 왕이 이익을 그 잃은 것은 개 부국 강병지류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그 등을 그 말한 것이고 왕이 이라고 그러는 걸 왕이 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국을 하고 강병을 하는 것은 굳이 저기 그 탓할 것이 못 되죠, 그죠? 그런데 맹자가 그렇게 저기 그 말을 저기 그 날카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인자는 심지도 애질이 마음의 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덕이고 그 사랑하는 이치이다. 그 인이라는 것은 그 우리 저기 그 흔히들 사랑으로 번역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저기 그 이제 그 공자께서는 그 이제 충서를 인이라고 그랬죠. 충서를 그 마음을 다 써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서를 해가지고 상대를 용납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이고 그것이 저기 그 공자는 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정약용은 우리나라 실학에 들어와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그 저기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인이라 그랬어요. 사람다운 사람. 특히 정약용 선생은 그 우리 실학에 들어와서는 그 내가 어릴 때도 아베한테 사람다운 사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 가훈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그 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에서 집에 가훈 써오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써보냈는데 우리 아이들 그 저기 우리 집 가훈 알고 있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저기 그 이제 인이라는 것은 심지덕이고 애질이고 의라는 것은 심지제 마음을 이제 그 제재하는 거 마음을 저기 그 이제 관리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을 이제 의라 그러고 그리고 이치 그 저기 그 사리에 마땅한 것을 의라 그러고 그런다는 얘기고 이 두 구는 내 일장지 대지 요거 저기 그 위에 저기 그 하필왈리 있고 그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요 한 장의 큰 뜻이란 얘기죠, 그죠? 그 첫 장에 그 이를 얘기를 하지 말고 인의를 말씀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큰 뜻이란 얘기예요. 아래 문장에 또 자세히 말하였고 후에도 이와 같이 말한 것이 많다. 후에도 이 뒤에도 인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많다는 그 얘기죠.
자, 이것이 그 1장의 두 번째 절이요. 왕왈 하이리오국 대부왈 하이리오가 사소인왈 하이리오신 상하 교정리 이 국위의 여기까지요. 왕이 말하기를 그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이롭게 이로울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왕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이로울 것입니까? 라고 하고 대부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이 이롭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선비와 서인이 왈 하일이 오신 어떻게 해야 내 몸이 이로울까? 라고 저기 그 이제 전체가 나라 전체가 왕은 저기 그 내 나라가 이롭길 바라고 대부는 자기 가문이 이롭길 바라고 그리고 사와 서인은 자기 몸이 이롭길 바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상하가 서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가 서로 이를 그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하가 서로 이를 다투어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요것은 저기 그 이 밑에 저기 그 주석에 취라고 나왔거든, 취. 상하가 서로 이익을 취한다. 이때 이익을 취하는 것도 이익을 다투어서 취하는 거죠, 그죠? 그 임금은 저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고 대부는 자기 가문의 이익을 생각하고 선비와 서인은 자기 몸에 이로운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저기 그 이익을 다투어서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죠? 서로 이익만 찾으면은 만승지국은 시기군자 필천승지가 천승지국 시기군자 필백승지가 여기까지 먼저 보고요. 만승의 나라면은 천자국이죠, 그죠? 천자국은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천자국의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반드시 천승지가 제후의 나라이다. 천승지가 제후의 이제 제후의 가문에서 이제 천자를 시해를 하고 그리고 천승지국은 이제 제후 나라는 시기군자 필백승지가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반드시 백승의 가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자국은 그 제후국에서 저기 그 천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저기 그 천승지국 제후국은 그 백승지가 그 공경이 그 제후국의 공경이 그 제후를 저기 그 이제 시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만치천원 그 이제 천자가 이제 그 만승나라가 천승나라를 취하고 천승나라가 백승의 나라를 취하면 그 불위불다의 이런 일이 많지 않을 수가 그 이제 많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다고 아니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승나라가 천승나라를 이제 자기 이제 천승나라를 또 취한다는 얘기죠, 그죠? 만승의 나라가 천승나라를 취하고 그리고 천승의 나라가 또 저기 그 천승의 나라가 또 백승의 나라를 취해요. 서로 저기 그 먹고 먹히는 거죠, 요 상태가, 그죠? 그러면은 서로 저기 그 상대방을 취한 것이 이제 많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의를 후회하고 그 이익을 먼저 하는 것은 빼앗지 않으면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구위 후위 이 선리 불탈 불렴. 자,
진실로 요것은 만약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진실로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진실로 해석이라고 나는 가급적이면은 그 진실로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이것도 부정적인 뜻으로 만약에 그러고 구를 해석했는데 요것은 생각할 점은 있어요. 때로는 진실로가 맞고 때로는 만약에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이 진실로 이제 의를 뒤에 하고 그리고 이익을 먼저 한다면은 진실로 의를 뒤에 하고 이익을 먼저 한다면은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탐한다면은 빼앗지 않으면은 빼앗지 않으면은 만족할 먹어서 배부르고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지 않으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익을 먼저 찾으면은 내 나라가 옆 나라보다 더 크기를 바라고 옆 나라를 침탈해서 자기가 영토가 커지면은 그것은 일을 뒤에 하는 거죠. 그죠? 이익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익을 앞세우고 의리를 뒤에 한다면은 상대방을 빼앗지 않으면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 된다. 상대방 것을 빼앗지 않으면은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먼저 이제 왕이 나라 이익될 것을 찾고 대부가 자기 집안의 이익될 것을 찾고 그리고 이제 선비나 서인들이 자기 몸에 이로운 것만 찾아.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필히 다툼이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빼앗은 것이 많다고 할 수 많이 되는 것이 아님이 없는데 진실로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앞세우면은 빼앗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 빼앗지 않으면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미유인이 유기친자야 미유의 이후 기군자야 왕역 왈인이 이의 하필왈리 있고 미유인이 유기친자야 이제 인을 하고서 요 미는 전체로 새겨요. 인을 하고서 이제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다. 자, 인을 하고서 어버이를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다. 인을 하고서 인한 사람으로서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미유의 이후 기군자야 의를 하고서 의가 있은 이후에 군자를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다. 자, 의를 하고서 임금을 임금을 뒤로 한다. 의가 있는데 임금을 뒤로 따돌릴 수는 없죠. 그죠? 의로우면 그죠? 그 얘기예요. 의가 있고서 임금을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다. 왕께서는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는 인의가 있음을 말할 뿐입니다. 왕께서는 인의를 말할 뿐입니다. 하필 왈리 있고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자, 그 인이 있고서 그 어버이를 그 친자 그 어버이를 버릴유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고 그리고 의하고서 그 군주를 뒷전으로 여기는 자는 있지 않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왕께서는 또한 그 인의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 조심해야죠, 그죠? 양여왕이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방도가 있습니까? 라고 저기 맹자한테 첫 대면에 물으니까 맹자가 날카롭게 왕께서 어떻게 저기 그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저기 그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저기 그 인의를 중요시했다는 것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또한 저기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세상이 대단히 혼탁했죠, 그죠? 그래서 저기 이 맹자의 이 저기 직설적인 화법을 사람들이 저기 대단히 좋아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원하다는 얘기지. 왕이 이 생각이 반듯하지 않으니까 이로운 것만 따져. 내 나라의 이롭기만 따져. 천하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의 인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제 맹자가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니까 맹자의 말씀을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제 맹자는 장광설이라 그랬어요. 장광설. 아주 물 흐르듯이 유창한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자는 말 잘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그죠? 말을 많이 하면은 말은 꼭 말을 만들어서 말이 꼭 실수를 만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자는 말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말을 요점 있게 간추려서 이제 얘기하는 걸 대단히 좋아했죠, 그죠? 그것을 공자께서는 간략이라고 그랬죠, 그죠? 간략. 간략이라 그랬죠, 공자께서는, 그죠? 말을 간략해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정자가 평하기를 맹자는 대현이긴 한데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질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면은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그죠? 자, 요거 주석입니다. 인의 미상분리. 인의가 이제 이롭지 않은 점이 없었다. 인의는 이롭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죠? 인의는 이롭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명상문 역 유인이 이지. 그래서 상문은 위에 글은 또한 인의가 있을 뿐이라는 뜻으로 밝힌 것이다. 상문은 또한 인의가 있을 뿐이라는 그 뜻을 밝힌 것이다. 유는 기야. 인의가 있는 사람은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없죠, 그죠? 부모한테 홀대하는 사람이 없고 임금을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유는 기다. 이제 버리는 것이다. 후는 굴금냐. 나중에 한다는 것은 임금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건 급하지 않은 것이다. 임금을 홀대하면 안 되죠, 그죠? 임금을 먼저 생각해야지.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때 뒤로 한다는 얘기. 인자는 필애기친. 인자는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고 의자는 반드시 군주를 먼저 한다. 먼저 한다. 군주를 급선무로 한다. 그러므로 인구는
궁행 인의 무구리지심. 그래서 군주가 된 사람은 인구는 이제 군왕이 된 사람은 몸소 인의를 행해서 몸소 궁행 몸소 인의를 행해서 그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군주는 인의를 먼저 구해서 몸소 인의를 먼저 구해서 그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이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즉 기하화지 그것으로서 아랫사람을 교화를 하면은 자친대어기야 스스로 친애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아랫사람을 그것으로 아랫사람을 교화를 하면은 아랫사람이 스스로 친애를 하고 대어기야 자기를 짊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우대하듯이 그 윗사람도 우대를 한다. 자기를 짊어진다. 짐지다. 자기를 짊어지다. 자기를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책임진 것이 지는 것이 부모한테 인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군주를 급히 여기는 것이죠, 그죠? 대오기 그것을 윗사람을 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그만큼 한 것이고 중언지 이결 상문 양절지 상문의 두 절의 뜻을 매듭 지은 것이다. 자, 요것이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차장은 이건 주자의 말이거든요. 요 주석에 저기 동그랗게 해놓고 이제 전체를 요 장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요 밑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했네요. 차장의 인의를 말한 것은 근어 인심지 고유 인심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근본이다. 인과 의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을 말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 마음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인이니까 이 인이는 천리에 이제 공변하는 도리이다. 천리의 공이다. 그 이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생어 물아지상형 남과 나의 그 서로 형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과 나의 서로의 형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이심이라는 것은 견물생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건과 나, 상대와 나의 서로의 형상.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상대는 부자면은 내가 상대에 부유한 것을 좀 갖다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물건과 나의 서로의 형상, 그 서로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이심이다. 그러니까 이심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 그 지위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죠? 바깥에 드러나는 형상을 가지고 이심이라 그래요, 그죠? 물아의 상형, 바깥에 드러나는 형상에 대해서 이심이 생기니까 그것은 재물에 대한 것이고 이제 직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부유하고 윤택한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은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말이라 그랬죠, 그죠? 말단이라 그랬죠, 그죠? 지엽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은 인욕지사다. 인욕에 사사로운 것이다. 이 이심이라는 것은 인욕에 사사로운 것이고 순천리를 따르면은 이를 구하지를 않고 스스로 무불리야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천리를 따르면은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 공을 따르면은 순천리가 되는 것이고, 순천리를 하는 것은 마음의 고유한 근본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익을 구하지를 않아도 스스로 그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천리를 따르면은 그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 몸에 이롭지 않음이 없어요. 요 주자가 하는 말이 요게. 그래서 그리고 인욕을 따르는 것은 요 순자와 요 순자는 같은데, 요 순자는 좀 그 순리를 따르는 순이고, 요것은 그 억지를 따르는 순이, 무조건 따르는 순이에요. 그래서 인욕을 따른다는 것을 따르면은 구리 미득이 해이 수지, 이익을 구하나 얻지를 못하고, 인욕을 따르면은 이익을 구하나 얻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이미 해로움이 따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유학자들은 이렇게 배워요. 이익을 구하면은 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이미 해로워서 해로움이 자기 몸에 따르는 것이야. 자, 요것이 유학의 태도예요. 인욕을 따라서 이익을 추구를 하면은 이익을 구하나 얻지를 못하고, 이미 해로워서 내 몸이 그 해로운 대로 나아간다. 내 몸이 따르는 것이다. 이미 해로운 대로 내 몸이 따르는 것이다. 인욕을 따르면은 이익을 구해도 얻지를 못하고 이미 해로워져서 해로운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호리지차, 그것은 처음에는 이제 털끝만한 차이지만, 그리고 지나면은 천리지류, 처음에는 털끝만한 차이야. 이익을 추구하고 인욕을 따르고, 그리고 천리를 따르는 게 처음에는 털끝만한 차이야. 호리지차, 털끝만한 차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천리에 이제 어긋남이 되는 것이다. 천리만큼이나 그 결과는 천리만큼 어긋난다. 그 얘기죠. 그 맹자의 책에는 소위 조단 탁시지심이, 조단 이제 단서를 짓는 까닭이고, 그리고 처음을 헤아리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까닭이다. 맹자의 책은 그 조단, 그러니까 이 단서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단서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처음을 헤아리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는 의정찰이 명변,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배우는 자는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밝게 분별해야 한다. 밝게 변별해야 한다. 이 맹자의 책에는 이제 이 소위 조단과 탁시의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서를 짓고, 단서를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작에 헤아리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가 인의를 얘기했을 때는 사회가 그만큼 혼탁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공자는 넉넉한 인품에 그렇게 날카롭게 군주한테 협박을 안 했어요. 근데 맹자는 마치 협박을 하듯이 군주들한테 나무랐죠. 그죠? 그래서 맹자는 이래서 큰 틀이 이 성이 못됐다는 얘기예요. 성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 본분을 다해서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맹자는 대현일 뿐이고, 맹자보다는 안자가 더 훌륭했는데, 안자는 공자와의 차이가 털끝만큼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성이라 그랬고, 아성 다음에 대현이 맹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